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초등관 5학년 OT 영상을 준비한 주민정 교수부장입니다. 학원에 새로 들어오게 된 신입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적응 안 되는 거 투성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입생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OT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학원은 학기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학기 제도와 담임선생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 문법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 리딩 숙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숙제 기준이 있어요. 숙제를 다 해왔느냐, 하나씩 못 해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숙제 기준을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리고, 저희 학원은 상점, 벌점 제도로 운영이 되어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5번째로는 저희 학사 공지나 숙제 공지가 네이버 밴드 어플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밴드 어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밴드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은 클리닉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아이가 단어가 부족하다든지 문법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클리닉이거든요. 사실 이 클리닉을 잘 활용할수록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고 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클리닉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학기마다 3개월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학기마다 담임 선생님과 코티칭 선생님이 같이 계시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학기에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스케줄상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담임 선생님은 오랫동안 같은 선생님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1부 같은 경우에는 3시 20분부터 6시 10분까지 총 3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교시 리딩, 2교시가 문법, 3교시가 아이비다 하면은 리딩 선생님 따로 1시간, 문법 선생님 따로 1시간, 아이비 선생님 따로 1시간, 이렇게 총 3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에 딱 들어와서는 처음에 딱 10분 동안 단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의 결과는 수업 후에 나와요. 수업 후에 나온 단어 시험 결과가 페일일 경우에는 후관리 시간에 1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들께서 단어 재시험을 관리를 해주시고요. 2부는 9시 10분에 수업이 끝나면 이때 9시 10분부터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단어 재시험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과 과목은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 리딩, 아이비, 노블 수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레벨과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특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커리큘럼이 토플, 문법, 아이비, 토플, 아이비, 아이비입니다. 5의대부터 엘레멘트까지는 토플 2시간, 문법 1시간, 아이비 2시간, 노블 1시간인데 5특목만 노블 대신에 아이비 저널리즘이 들어간다고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숙제표가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그대로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는 숙제 내준 날짜고, 듀데이트 이 열이 숙제를 이날까지 해와야 된다라는 제출 날짜입니다. 리딩 숙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있고 풀고 채점에 오기까지 숙제고, 틀린 문제의 경우 답의 근거를 옆에 적어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핸드북의 직독직해 어떻게 해오는지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이 직독직해 해오는 숙제까지 리딩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비 숙제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오는 경우도 있고,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한 라이팅을 써오는 숙제도 있습니다. 노블 숙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리 읽고 예습을 해오는, 그리고 핸드북에 노블 파트도 있어서 그 노블 파트를 채워오는 그런 숙제, 라이팅 액티비티가 노블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수가 적혀 있고 이 페이지를 모두 풀고 채점해 오는 숙제고요. 단어는 시중 교재의 단어장, 데이 7, 그리고 핸드북 챕터 7 이렇게 하나씩 암기해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해 핸드북인데요. 독해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이렇게 단어장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단어를 암기해와야 되는 범위가 챕터 만약에 9이다 하면은 챕터 9에 영한 섞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장처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암기해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핸드북 직독직해 숙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혼자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지만 혹시나 수업 시간에 안 돼 있는 부분은 혼자서 숙제로 해오고, 만약에 혼자서 숙제로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답지를 올려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채점까지 해올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숙제는 문제지 페이지를 보고 풀고 채점해 오는 거, 거기까지 숙제이지만 매주 리뷰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뷰 테스트 시험지인데요. 이 리뷰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 개념 한 장 정리를 가지고 빈칸 채우기, 시험지까지 아이들에게 같이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념 한 장 정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면 매주 보는 리뷰 테스트 훨씬 통과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책에 있는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경우에는 그 틀린 문제를 이렇게 핸드북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법 오답 노트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여기다가 옮겨 적고 문제의 해설과 내용 정리까지 오답 노트를 해올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문법 오답 노트 해와라 라고 하면은 문법 문제지와 리뷰 테스트의 오답을 여기다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기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벌점 제도가 있는데 숙제에서 D, X, 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A, B, C까지는 마이너스 점수가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 A, B, C가 다르게 매겨진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숙제 완료, B 같은 경우에는 채점이 안 돼 있는 경우, 절반 이상 숙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C입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총 숙제 양에서 2개 이상 숙제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D고요. 모든 숙제를 못 해왔으면 X인데 D인 경우에는 벌점 마이너스 1점, X인 경우에는 벌점 마이너스 2점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깜빡하고 교재를 못 가져오는데 교재를 못 가져오는 경우에는 F고요. 교재를 못 가져오면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벌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왜 벌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상점은 수업 태도가 좋으면, 그리고 숙제를 A에서 훨씬 더 훌륭하게 해온다면 상점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교재를 가져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말 없이 숙제를 그냥 안 해오거나,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단어 재시험이 한번 걸릴 때마다 마이너스 2점이 매겨지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태도에 따라서 벌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벌점제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우, 그 다음에 보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어 시험 만점을 받으면 2점 추가, 문법 리뷰 테스트 최고 득점자는 플러스 2점이 추가됩니다. 모든 숙제 완료 시 글씨 잘 쓴 경우, 이 경우가 숙제 A에서 A+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 반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뜨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 게시판에, 숙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숙제표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숙제표를 보고 그렇게 숙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숙제 확인하는 거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가 단어 녹음 미션인데요. 저희 미션 인증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글쓰기가 아닌 꼭 이 인증글 쓰기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녹음한 녹음 파일을 파일 첨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께서 반 아이들 매일 단어 읽기 녹음하도록 필수로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그 외에도 문법 개념 한 장 정리라든지 리뷰 테스트 시험지 같은 수업 자료를 수업 자료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듣기 음원 파일도 만약에 아이들이 찾기 어렵다 하면 수업 자료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크게 첫 번째 라이팅 클리닉, 두 번째 문법 클리닉, 세 번째 단어 클리닉이 있어요. 라이팅 클리닉은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는 무료 클리닉이에요.
제가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받은 게 라이팅 클리닉 아이 한번 보내시고 선생님 어떻게 이 클리닉이 무료예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클리닉입니다. 크게 두 가지 라이팅 액티비티 클리닉, 실전 라이팅 클리닉이 있는데 라이팅 액티비티 클리닉이 조금 더 쉬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라이팅 액티비티는 말 그대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고 문장 구성력을 좀 올리려는 그런 클리닉이고요. 실전 라이팅은 말 그대로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에세이를 쓰면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첨삭해 주시는 그런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파르타 클리닉은 말 그대로 숙제를 봐주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숙제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스파르타 제도가 있어서 학기 초에 어머님들께서 문자를 받으시면 그걸로 선착순 신청을 하시는데 시간은 1부, 2부, 3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율학습도 있고 조교 선생님들께서 숙제 질문을 하면 질의응답해 주시고 숙제 다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단어 암기도 이렇게 관리해 주십니다. 단어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단어 재시험이 꼭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는 아이들은 계속 걸리게 되더라고요. 습관이라서. 그래서 단어 재시험이 걸리는 경우에는 다음에 암기할 단어, 미리 다음에 암기할 단어를 예습시켜주는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는 이렇게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5학년 레벨이 이 엘레멘트, 수페리어 레벨만 이렇게 단어 클리닉이 구성되어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도 엘레멘트, 수페리어 이렇게 1, 2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어 암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단어 암기장은 이렇게 표가 있어서 요거는 단어를 암기하면서 학생들이 자세히 보시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영어 뜻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실제로 적고 단어 뜻을 실제로 적으면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암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NS 학원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은 사실 숙제량도 양이지만 어떤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누구보다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라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만약에 좀 낯선 부분이 생기신다면 담임 선생님께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